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골반입니다. 이게 그냥 허리 아래에 있는 뼈 덩어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기초 공사이자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우리 몸의 안정성하고 힘, 이걸 다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골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흥미로운 모순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골반을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한쪽에서는 척추를 딱 받쳐주는 진짜 바위처럼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다리가 자유롭게 막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동적인 엔진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완전 반대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골반이 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지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핵심 관절, 그리고 골반 시계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통해서 골반이 기울어지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움직이면서도 안정성을 지키는 법,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골반은 그냥 뼈가 아닙니다. 척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닷 같은 존재고요. 우리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서 말하는 파워하우스의 가장 밑바닥, 기초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힘은 바로 이 기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가동성이라는 이 모순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그 해답은요, 골반의 아주 독특한 설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관절에 숨어 있습니다. 골반의 안정성은요, 마치 오래된 돌다리의 아치 구조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아치 꼭대기에 박힌 쐐깃돌 하나가 다리 전체를 튼튼하게 지탱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척추 맨 끝에 있는 천골이라는 뼈가 바로 그 쐐기돌 역할을 합니다. 상체의 모든 무게를 받아서 양쪽 다리로 아주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말 놀라운 구조죠. 그래서 이 문틀과 경첩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와닿죠? 보세요. 천골과 골반이 만나는 천장관절. 여기는 벽에 단단히 고정된 문틀인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골반하고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은 어때요? 이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경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딱 잡아주는 부분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완벽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완벽한 문틀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뭘까요? 어려운 해부학 용어 말고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골반시계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잠깐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배 위에 커다란 시계판을 하나 올려놨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12시는 내 배꼽 쪽, 6시는 다리 사이, 그리고 3시와 9시는 툭 튀어나온 양쪽 골반뼈를 가리킵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골반 중립이라는 건요, 바로 이 시계가 바닥하고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계 위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올려놨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는 완벽한 균형 상태. 이게 바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계가 늘 수평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시계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몸의 통증과 여러 가지 자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상상해 봅시다. 시계 위에 있던 물그릇의 물이 6시 방향, 그러니까 다리 사이로 와르르 쏟아진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골반 전방 경사라는 겁니다. 골반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그 위에 얹혀있는 허리뼈를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아주 깊은 C자 커브가 생겨요. 보통 누웠을 때 허리 밑으로 손이 쑥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면 이 경우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자세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의자병입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 정말 익숙한 단어죠.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고관절을 접는 근육은 계속 짧아져 있고 배에 있는 복근은 힘을 쓸 일이 없으니까 약해지겠죠. 바로 이 근육 불균형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리에서 딱 일어설 때마다 골반을 앞으로 확 잡아당기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꺾인 자세가 그냥 내 자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을 12시, 그러니까 배꼽 방향으로 쏟아내는 움직임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골반 후방 경사라고 합니다.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허리의 자연스러운 커브가 사라지는 이른바 일자허리 자세가 되는 거죠. 물론 복근 운동을 할 때는 허리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만들기도 하지만 이 자세가 평상시에도 굳어지면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이 척추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앞뒤 움직임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옆으로도 기울어지죠. 물이 3시나 9시 방향, 즉 좌우로 쏟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골반 측방 경사, 즉 좌우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땅을 딛고 있는 쪽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이 꽉 잡아주지 못하면 반대쪽 골반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걸을 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유난히 실룩거린다면 바로 이 근육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정말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짝다리 짚기 또는 늘 같은 쪽 어깨로만 가방을 매는 바로 그런 습관들이요. 이게 한쪽 중둔근을 계속 약하게 만들어서 만성적인 골반 비대칭과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골반이 앞뒤 그리고 좌우로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몸이 막 움직이는 동안에도 이 골반 시계를 수평으로 중립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코어를 잠그고 팔다리를 자유롭게 하라. 이게 바로 움직임 속 안정성, 다시 말해 동적 안정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동적 안정성이란 게 뭐냐면요. 다시 아까 그 문틀 비유로 돌아가서 팔다리나는 문이 아무리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도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총동원해서 골반이라는 문틀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능력이에요. 이 잠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허리나 무릎 같은 엉뚱한 곳을 대신 쓰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보상작용이라고 하고 이게 모든 통증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골반이 단순히 뼈가 아니라 안정성과 가동성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품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관찰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관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딱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 다리로 서 계신가요? 혹시 앉아 계시다면 어느 쪽 엉덩이의 무게가 더 실려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 기다릴 때, 양치질할 때,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때 혹시 늘 같은 쪽 다리에만 기대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그 아주 사소하고 진짜 무의식적인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골반 시계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